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4월 9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50주 신저가를 쓰는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보면 미국의 연준이 금주에 FOMC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대다수 연준 위원들이 0.5%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우리 돈으로 월 116조 원의 양적 긴축을 시사했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는 약 600억 달러 정도, 모기지 채권은 350억 달러를 축소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2배 정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연준의 이러한 조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런 내용으로 최근에 또 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생각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중국마저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가 신규 감염자 수가 2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만이 넘는 상황에서도 도시봉쇄가 없었죠. 그런데 중국은 도시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주거지역에서 못 나옵니다. 음식도 이렇게 배달해 먹어야 되고, 항공사진을 보면 도시 전체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어요. 무슨 영화 속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변이가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락다운이 해소가 된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또다시 락다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OECD 국가들이 사망률을 낮추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다 그러면 중국은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망 쇼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두려움은 그쪽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2%대를 돌파한 이후에 가파르게 계속 상승해서 2.7%대까지 찍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 부실한 논란이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80불대 깨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채권의 스프레드 간극은 크지 않습니다. 지난번 노따 사태 났을 때 5%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시장이 다 폭락했죠. 그런데 지금은 ETF 시장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는 크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닥권에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추세적으로 우상향 타면서 이 5%를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때는 상당한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 100레벨을 찍었습니다. 지금 99레벨대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약세 구간이 지속되죠. 1200원대 위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다시 또 치고 1250원대, 1270원대로 달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달러 강세 구간에 계속 있으면요. 그리고 저것이 풀릴 가능성보다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 국내 수급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외국인 수급은 좋지 않은 방향,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으니까 기관도 따라가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보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매출 7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러면 주가가 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선반영됐다 그러면 6개월 전에 주가가 9만원, 10만원을 찍었다든지 이러면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52주 지금 신저가인데 매출액이 전기 대비해서도 0.5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6% 증가했습니다.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잘 극복을 했다는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엄청난 서프라이즈입니다. 매출액은 17.76%, 영업이익은 50.32%. 이 정도면 주가가 날아가야지 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거의 멘탈 나가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시장엔. 자, 삼성전자 실적 추이 보면 좋죠.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그럼 주가가 우상향 해야 될 것 아니야. 우상향을 합니까? 이익도 우상향 하다가 잠깐 조정 나오더니 결국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좋아졌는데 주가는 그렇지 못하다. 자, 증권사들의 컨센서스 추이를 좀 살펴볼게요. 이건 평균치입니다. 1년 전에 2022년에 연간 실적을 얼마를 예상했냐? 288조 예상했습니다. 1개월 전엔 313조. 좋아졌잖아요. 그럼 주가 좋아져야 되죠. 컨센서스 좋아져야 되죠. 그런데 적정 주가 보세요. 1년 전에 10만 5천 원. 1개월 전에 9만 9천 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 대한 핑계는 영업이익이 1년 전에 608조 예상했는데 1개월 전에는 590조로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적정주가도 줄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겁니다. 전망치가 매출은 좋아도 이익이 줄어드니까 적정주가도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잘 살펴보면 주가가 가고 있죠. 그러면 특별히 업황에 대한 악재가 없는 이상은 적정주가는 계속 우상향하고요.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적정 주가는 계속 우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구간에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도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왜? 외국인들 수급과 기관 레포트들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 자, 외국인 기관 수급 보면 뭐 개인만 사지 다 쌍끌이 매도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나빠서 매도한다기보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워낙 약세 구간에서 투자할 매력도가 떨어지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정도로 엄청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질 않는 겁니다.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다 기초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결국은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시장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유연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 그랬어요. 무조건 있으면 분할 매수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몰빵에 거기다가 대출까지 땡겨서 정말 영끌해서 질러대야죠. 무조건이라면. 그러나 무조건은 없다라는 거 시장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되고 지금 시장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냐? 그렇진 않죠. 이 와중에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그런 종목들 잠깐 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관심 종목 중에 롯데렌탈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랬죠. 자, 롯데렌탈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자, 이렇게 강한 장대 형봉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옆으로 또 횡보했는데 그 이후에 고점을 계속 높이 가더니 다시 한번 또 추가 상승을 했어요. 자, 추가 상승을 했는데 이 추가 상승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만들어냈습니다.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들 수급이 가파르게 빠져나가지 않고 지수가 흔들리면서 조정이 나오면 다시 또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욕심만 안 부리고 탄타로 샀다 팔았다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보고. 그리고 대형 방산주 중에서 한국항공우주의 수급이 좋다 그랬습니다. 자, 최근 수급 보세요. 기관은 계속 팔았지만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 흐름을 보이면서 잠깐 매도 물량 나도 바로 매수로 채워내죠. 그러니까 조정이 깊게 나와도 다 기술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반등해 주는 겁니다. 반등. 그러면 떨어지면 사고 올라오면 매도하고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올라오는 폭이 작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시장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자리 만약에 다시 또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 내려올 때 매수했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온다. 대량 매도는 뭐겠어요? 이렇게 80만 주, 40만 주, 60만 주 이런 물량이 한꺼번에 연속 따라 뭐 80만 주, 40만 주, 60만 주씩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매수를 멈춰야 되겠지만 이미 매수해서 밑에서 다시 사야 된다 그러면 그들의 수급이 좋아지는 지점에서 사든지 더 이상 매도 안 하는 지점에서 사서 반등 나올 때 분할 매도에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보면서 매매 전략 세우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 않고 반등 기회를 다 준다. 그래서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고 올라올 때 분할 매도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나마 일반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선수들의 영역은 다르죠. 급등주 급등락할 때 장중단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선수들의 영역인 거예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쌍박원 한번 보세요. 무조건 간다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장중단타하지 않고 홀딩한다? 죽습니다. 급락 나오는 거 보세요. 자, 광림 전환사채 물량이 따르고 전환사채 물량 쏟아지고 있죠. 장중단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장중단타만. KH 필릭스 같은 경우도 급등락하지만 매매하기 진짜 어렵죠. 장중단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KG그룹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급등락하는데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장중 매매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스킬이 없으면 연구하셔야 되고요. 매매에 동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조금 전에 보셨던 롯데렌탈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같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그들이 다루는 종목, 또 JYP 같은 종목들도 있죠. 그렇게 그들이 다루는 종목 중에서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해서 반등할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수익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삼성전자의 50주 신저가는 분할 매집의 기회가 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